학생들의 열의가 되게 뜨거운 것을 서면 심사지에서도 느낄 수가 있었고요. 아이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또 이 과정에서 성장할 수 있을지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동물원은 동물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는 장소입니다. 동물원의 동물의 평균 수명이 야생의 동물의 평균 수명보다 더 깁니다. 매일 저녁에 만나가지고 자기 개요서 읽어보면서 또 교차지를 해보면서 연습을 했었습니다. 불사조팀 예전보다 원고서 읽을 때 더 자신감이 생기고 또 말하는 데에서 열심히 노력했다는 게 보인 것 같아요. 긴장돼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김수빈인데 늦잠 잤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편하게 잤습니다. 이제부터 불사조 대 찢어버려의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정형행동에 대해 아십니까? 정형행동이란 동물이 평상시에 하는 행동 말고 다른 이상한 특성을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올해 12월 동물원 밉수족광법을 개정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동물원의 법이 안 좋다는 것을 인지하고 저희가 반대할 때 정형행동을 생각을 하지 못했거든요. 저희 정보에 없는 계속 질문들이 들어와서 답을 못 찾는 경우가 좀 있었긴 한데 그래도 잘 말했으니까. 야생동물들을 자연에서 번식시킨다고 하셨는데 환경 파괴로 서식지를 잃어 동물들은 야생에서 살기 힘들어졌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물원의 최종 목표는 종 보전이라고 합니다. 몸이 불편한 동물, 부모를 잃은 동물, 아픈 동물은 야생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좋은 승부였고 어디가 지든 이기든 그래도 모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의 매일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질문 검수하고 대답하는 과정을 매일매일 거쳤어요. 논술팀 축하드립니다. 다 잘했죠. 팀이 밸런스가 맞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다 보니까 각자에 맞는 역할을 고른 것 같습니다. 네, 두 팀은 이쪽 앞으로 나와서 마주보고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동물원이 없어진다면 멸종위기종을 보호하는 동물원도 없어집니다. 그러면 멸종위기종을 어떻게 보호하실 생각이십니까? 생추어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추어리는 동물을 관람시키지 않고 동물을 평생 동안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오히려 동물원보다 더 좋은 동물들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물은 인간의 소유물이 아닌 존중받아야 하는 한 생명체입니다. 동물원에서 오직 이득만을 위해 그들을 상품화시키는 것은 절대로 옳거나 당연한 행동이 아닙니다. 막상 붙어보니까 6학년이 아니라 중학교 언니 오빠들이랑 붙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말을 잘해가지고 저는 되게 놀랐어요. 떨지 않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연습도 하고 질문이랑 이런 부분도 좀 더 찾아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책에서 꿈과 희망을 찾는 꿈나무들의 축제, 전라북도 학생들과 함께하는 독서 토론 한마당 북적북적. 저는 진행을 맡은 박경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결승에 오른 초등부 두 팀의 마지막 대결입니다. 지금 이 학생들도 긴장이 되겠지만 저도 지금 굉장히 떨립니다. 자, 그럼 이 학생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온비초등학교 논술팀 그리고 전주 만성초 불사조팀이 결승전에 올라왔습니다. 논술팀 지금 기분이 어떤지 좀 물어봐도 될까요? 사실 저희가 처음에는 여기 결승까지 올라오게 될 줄 몰랐는데 점점 한 단계씩 성장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친구들도 점점 욕심이 생긴 것 같고 결국 여기 와서도 더 열심히 할 거예요.
아직 토론이 시작하기 전인데 토론이 시작된 것 같은 느낌이고 무엇보다 어머님들이 너무나 기뻐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각오 한마디 우리 결승다운 무대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팀만의 논술팀만의 강점 무엇인지. 말을 할 때 또박또박 긴장하지 않고 잘 말을 하고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당황하지 않고 대답을 잘합니다. 여러분 논술팀에게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불사조 팀을 만나볼 텐데 이름처럼 정말 불사조 팀입니다. 오늘 나중 발언 팀인데 결승전까지 오른 소감 먼저 여쭐까요? 일단 저희 팀은 예선전을 통과하고 토론 대회 앞에서 말하는 게 꿈이었는데 지금 벌써 결승까지 올라온 게 전 이 팀이 너무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참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각오 한마디. 두 팀 다 이기든 지든 많이 연습했고 노력했으니까 좋은 싸움이 되었으면 경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네, 오늘 이 토론을 위해서 혹시 필살기가 준비된 게 있나요? 우리의 팀워크가 필살기라고 생각합니다. 팀워크 자체가 필살기다. 정말 두 팀 모두 결승전에 임하는 각오가 대단합니다. 자, 치열하고 뜨거운 경기가 벌써 예상이 되죠.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결승전에 공정한 심사를 해주실 우리 심사위원분들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본 경기는 심사 회피 제도가 있습니다. 심사위원은 참가 학생과 8촌 이내 4촌지간이거나 사제지간인 경우에는 심사 회피를 신청해야 합니다. 자, 사전 조사 결과 오늘 심사를 맡은 5분 모두 심사 회피 항목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위원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 서평가님,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민병곤 교수님,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신지영 교수님, 의정부 광동고등학교 송승훈 선생님, 마지막으로 남궁인 작가님. 네, 5분 공정한 심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등부 결승전에 오른 논술팀 대 불사조, 오늘 결승전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가 그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그런 식품들을 이제 우리가 GMO 유전자조차 식품이라고 한단 말이야. GMO는 개발, 유통해야 한다는 논제에 찬성합니다. 이미 30년 전부터 GMO 식품 섭취 중입니다. 국가의 승인을 받고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착하고 예쁘고 토론을 잘하는 친구입니다. 논리적으로 말해서 의견을 하나로 합쳐주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저번에 치르던 대회에서 그 책 내용이 안 나와가지고 이번에는 책 내용을 기준으로 좀 토론을 많이 연습을 하고 의견을 내고 있어요.
지금 찬성을 해야 될지 반대를 해야 될지 아직은 정하지 못해서 그 부분은 제외한다고 하면 먼저 나중 발언을 선택할 것 같아요. 사람 모두이 재배를 하고 있는데 질문을 제가요 이것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만 말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좀 말을 줄이고 다른 애들 말을 더 많이 들어주고 많은 의견을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많은 돈이 있지. 그 아까 전에 네가 그 질문에 성령 저항률 27%밖에 되지 않습니다.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가 모르는 내용들이어서 더 흥미진진하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대회를 준비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게 되고 열심히 하는 부분에서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저한테 좀 좋은 쪽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마지막 경기인 만큼 우리 팀과 최선을 다해 후회 없는 경기로 마치고 싶습니다. 불같이 덤벼! 사만 화이팅! 좋았어! 조작된 이 유전 형질을 가지고 만들어낸 식품들이 다시 역으로 사람을 공격하는, 인류를 공격하는 그런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잖아. 제가 추가로 긴장을 안 하는 거? 왜냐하면 막상 대회 가가지고 저희는 토론을 하는 건데 그 상황에서 기가 죽어버리면 토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긴장을 안 하는 게 가장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유전 형질 타고나잖아, 유전 형질 자체를. 그래서 그러니까 찬성에 대한 내용이 많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좀. 저희가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확실한 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중점을 두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다연이나 예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교차 질의할 때 서로 대답하거나 질문하는 것도 상대방이 대답을 잘 못할 질문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처럼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즐거워서 책을 읽고 그리고 토론한다면 결승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도 지금처럼 아이들한테 안내하고 지지해주고 칭찬해주고 잘하고 있다고 믿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야? 얘들아 미럼을 봐봐. 너무 못생겼다. 근데 이거 맛있다. 내 성이 평소 읽는 독서는 그냥 가볍게 그냥 이야기를 중점으로 읽는데 GMO는 이제 나온 자료들을 다 생각을 하고 그냥 거의 모든 부분의 책을 여러 번 읽으면서 거의 외우듯이 내용을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매 대회마다 한 라운드씩 얻은 점이 조금씩 있어서 그런 것을 모두 다 합치면 결승이 가장 좋은 무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애들이랑 저한테 이게 좋은 순간이 됐으면 좋겠고 이게 그렇게 기억에 남기 위해서는 상대팀과 저희 팀의 팽팽한 논리가 맞서야 할 것 같은데 저희도 지지 않고 맞서도록 하겠습니다. 승리는 논술팀의 것. 논술팀 능력을 보여줘. 싱가포르를 가자. 화이팅! 자, 열심히 준비한 만큼 자신들의 실력을 오늘 제대로 펼치고 보여주는 그런 결승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토론 방식을 소개합니다. 이 토론은 퍼블릭 포럼 디베이트를 기본으로 실전에 맞게 응용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토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논제에 대한 주장을 펼치는 입론, 입론의 반대 주장을 펼치는 반론, 다시 한번 각자의 주장을 정리하는 요약, 그리고 자신의 입장을 최종 발표하는 마지막 초점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입론과 반론, 요약 후에는 각각 교차 질의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초등부 결승전 논술팀 대 불사조의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논제와 관련해서 자신의 주장을 세우는 입론입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발언팀 첫 번째 발표자 시작해 주시죠.
GMO란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특성을 가진 생물을 만드는 일종의 생명공학입니다. GMO는 생태계와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GMO를 지속적으로 개발, 유통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에 대한 근거 3가지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GMO 식품은 주목적인 식량난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유엔은 2019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음식물 쓰레기 양이 대략 9억 3천만 톤에 이른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선진국에서는 영양 과잉이 일어나는 동시에 개발도상국에서는 기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는 식량난의 원인이 식품 생산량 부족이 아닌 유통과 불균형에 따른 문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GMO는 지구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유전자 변형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생태계로 분포되고 강한 제초제도 듣지 않는 슈퍼 잡초가 생겨나며 생태계가 혼잡해지고 동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셋째, GMO는 인류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GMO 감자 개발자인 카이어스 로맨스 박사는 GMO 감자에 발암 물질이 증가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GMO가 상용화된다면 인류 건강에 큰 위협을 미칠 것입니다. GMO는 식량난 해결에 주목적을 두고 있지만 개발도상국의 나라들은 여전히 굶주리고 있고 안전성 평가, 환경에 대한 영향, 경관 및 경제적인 측면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GMO를 개발, 유통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저희 팀은 GMO를 지속적으로 개발, 유통해야 한다는 논제에 찬성합니다. GMO란 원래 갖고 있던 유전자 이외의 유전자를 넣은 생물체를 말합니다. 우리는 왜 GMO가 필요하게 된 것일까요? 늘어나는 인구수에 비해 부족한 식량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속적으로 개발, 유통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GMO로 생산량을 늘려 미래의 식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유엔 인구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인구는 2100년에는 109억 명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경작지를 그만큼 늘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GMO로 생산량을 늘려 지구의 빈곤을 해결해야 합니다. 둘째, GMO는 의학 및 생명과학 분야에 사용됩니다. GMO 기술로 당뇨병 치료에 필요한 인슐린을 만들어 1976년부터 사용 중입니다. 코로나 백신도 GMO 기술을 활용하여 대량 생산하였습니다. 또 다른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GMO 개발은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우리의 경제 개발을 위해서 GMO를 지속적으로 개발, 유통해야 합니다. 우리 음식에 사용되는 재료도 외국에서 개발하여 특허를 낸다면 우리는 비싼 사용료를 내고 먹어야 합니다. 현재 일반 종자 사용료로 연간 160억 원이 해외 종자 회사에 지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GMO 종자가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상 GMO를 지속적으로 개발, 유통해야 한다는 논제에 대한 찬성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두 팀의 첫 번째 발표자들의 서로의 입론에 대한 교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외국에서 개발한 뒤 비싼 사용료를 사용하는 점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즉 GMO 자체가 독점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미래 식량으로서의 가능성에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닐까요? 하지만 국제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 ISAA는 지난 20년간 현재 생산량이 22% 늘었다고 했습니다. GMO 회사가 농가에게 수익을 안 줘서 국가가 농가에게 수익을 줬습니다. 그래서 GMO 회사는 독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슐린 백신 등 보건의료 분야에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 GMO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 논제에서는 GMO 자체가 식량으로 이용되어도 되는지라는 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얘기해 본다면 이 논제와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3월 주키니 호박 미승인 GMO 검출 사태가 있었는데요. 이는 8년간 유통되어 농가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피해 보상금으로 약 42억 원으로 추정하는데요. 이는 오히려 경제적이라는 말을 맞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GMO를 재배하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이미 그 주키니 호박을 승인을 했고 또 주키니 호박을 먹었을 때 시민들에게는 아무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GMO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벨상을 수상한 100명의 학자들이 GMO는 과학적 근거를 갖고 안전하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그에 반해 반대 측의 주장을 하고 있는 과학자들 또한 있고 인간은 GMO의 유전자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지 못합니다. 결국 그를 심사하는 것도 인간이기에 실수가 일어날 것이고 안전상의 문제를 확보하진 못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토론에 임하는 자세, 준비하는 거, 경청하는 자세, 자기의 주장을 펴는 그 모습이라던가 저는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토론회는 일반적으로 말하기 규칙이 이제 있는데 그걸 굉장히 잘 지켰어요. 정해진 시간에 그다음에 상대방 얘기를 또 잘 듣고 무엇보다 내용을 되게 잘 소화하고 얘기했기 때문에 쏙쏙 귀에 들어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상대 팀의 주장에 반대 의견을 펼치는 반론입니다. 자,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발언팀의 두 번째 발표자 시작해 주세요. 저희는 앞서 말했듯이 GMO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찬성 측에서는 식량 부족 문제 해결, 화학농약 감소, 안전성 검증 등의 이유로 GMO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계시는데요. 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GMO가 생겨도 식량난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전 세계 음식들 중 3분의 1이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봐선 GMO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식량 배급의 문제를 해결해야 식량난을 비로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오히려 제초제 사용량이 늘었습니다. 주변 잡초에 제초제를 뿌렸을 때 내성이 생겨 오히려 슈퍼 잡초가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찬성 측이 주장하시는 것과는 다르게 슈퍼 잡초는 일반 식물이 아닌 GMO에 내성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작물의 잡초와는 다릅니다. 셋째로 GMO의 안전성은 확실치 않습니다. 인류가 유전자에 대해 100% 안다고 확신할 수 없어서 지금은 밝혀지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식품으로 먹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이 크고 장기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종자 개발을 하여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GMO 작물을 사용하여 농사짓기 좋은 종자만 기르게 된다면 그 종자의 비중이 매우 커져 다른 종자의 사용량을 걷잡을 수 없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GMO는 인류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오히려 인류에게 피해를 입히고 그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GMO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대팀 입안 잘 들었습니다. 우선 상대팀께서 하신 안전성에 대해서는 국가의 과학적 검증을 통해 승인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고 노벨상 백인이 GMO는 안전하다고 주장했으며 GMO 반대 시위를 멈추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생산량은 ISAA에서 GMO로 인해 평균 생산량이 2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배분을 하더라도 보관, 교통 인프라, 조리시설에 문제가 있습니다. GMO 경작지가 증가하였다는 근거를 토대로 수익성 증가도 보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론으로 저희는 GMO를 지속적으로 개발, 유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주장과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GMO 작물은 생산량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국제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는 1996년부터 20년간 GMO로 인해 평균 수확량이 2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식량 위기를 걱정하는 우리에게 GMO의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둘째, GMO는 의학적 및 생명과학 분야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GMO는 유전자 치료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전자를 수정, 대체하여 유전적 질환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백신 개발에도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이미 우리는 코로나19 백신을 통해 경험한 바 있습니다. 셋째, 우리 농촌의 경제를 위해서 GMO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농촌은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일할 사람은 부족합니다.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라도 GMO 작물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GMO를 지속적으로 개발, 유통해야 한다는 논제에 대한 찬성 반론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팀의 두 번째 발표자들이 서로의 반론을 놓고 교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GMO 작물 재배로 매해 새 종자를 구입해야 한다면 개발자가 종자 가격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GMO를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발도상국들은 다양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관이 용이한 황금쌀 같은 식품으로 보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콩 박사님을 아시나요? 아프가니스탄의 권순용 박사님께서는 논 GMO 콩을 재배하여 거기 사망률을 매우 낮춘 경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과학자들도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GMO가 식량난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식량난의 원인은 생산량 부족이 아닌 음식물의 낭비, 유통과 불균형에 따른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 말했듯 배분을 하더라도 보관, 교통 인프라, 조리시설에 문제가 있고 일반 농작물들은 보관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GMO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임논자분께서 백신에 대해서 논제가 안 맞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인슐린을 만들 때 GMO의 기술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것은 GMO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저희 주제는 GMO 농수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 개발은 알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학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인간은 100% 유전자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유전자 재조합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발생하는 위험성과 유전자 상호작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모두 제거하는 게 가능하신가요? 돌연변이는 일반 농작물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GMO 단백질은 체내에서 분해되며 인간에게 무해합니다. 이미 30년 전부터 GMO를 섭취했는데 특이한 부작용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GMO의 안전이 확보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저희 측 입론에서 얘기했듯이 감자에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나왔습니다. 또한 이 감자는 유통이 예정되었던 거기 때문에 찬성 측의 주장은 알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창과 방패의 대결이 다시 반복이 되는 그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불사조는 조금 더 이 방어를 더 단단히 준비해왔구나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논술팀은 여전히 계속 똑부러지고 심지어 더 늘었구나. 얼마나 자기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믿고 있는가,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해서 상대에게 전달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말 박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열을 가려야 하는 심사위원으로서의 그런 괜히 맡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자, 다음은 각자의 주장을 정리하는 요약입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자, 먼저 발언팀의 세 번째 발표자 시작해 주시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식량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이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GMO의 주 목적인 식량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점을 보면 GMO 농수산물은 오로지 사업적으로만 회사를 위한 이익 수단이 아닌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GMO는 생태계의 질서를 파괴하고 인류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 피해는 더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보다도 안전에 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 찬성 측에서 주장하신 안전하다는 근거를 저희 측에서는 인류가 유전자에 대해 모든 것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며 부작용 사례가 충분히 발생했기에 안전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찬성 측의 주장을 저희 측에서는 이미 전 세계의 쓰레기는 3분의 1이며 이것은 배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반해 상대팀의 주장은 근거로서의 설득력이 떨어지며 저희 팀의 주장은 모두가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GMO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계속 발전하기보다는 음식물 쓰레기, 연료 등으로 낭비되는 식량의 양을 줄여 세계 각국의 협력을 통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의 식량 격차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GMO는 주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것과 동시에 안정성마저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유통하는 것은 인류에게 치명적인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GMO를 계속해서 개발하거나 유통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먼저 상대팀의 논점을 정리하겠습니다.
상대팀께서는 안전성이 불확실하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농가의 경제적 이익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GMO를 반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의 논점은 식량 문제 해결, 의학 및 생명과학 분야 활용, 경제 개발 도움 이 세 가지를 주장하였습니다. 상대팀과 저희 팀의 쟁점은 안전성과 생산성인 것 같습니다. 상대팀께서는 어떠한 위험성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GMO 개발 유통에 반대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팀은 이에 대해 과학적 검증을 통해 승인 과정을 거쳤고 우리 식탁에 오르는 최종 단계의 작물은 안전하다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GMO로 생산량을 늘려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제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는 1996년부터 20년간 GMO로 인해 평균 수확량이 2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인구는 증가하고 경작지는 부족합니다. 세계 기아 지수는 2019년 8억 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배고픈 인류에게 충분한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 GMO 개발은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GMO가 가져다줄 경제성도 중요합니다. 세계는 GMO 우수 종자를 개발하여 로열티와 종자 판매권으로 농업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농업 선진 대열에 발맞춰 나가려면 GMO를 지속적으로 개발, 유통해야 합니다. 이상 GMO를 지속적으로 개발, 유통해야 한다는 논제에 대한 찬성 요약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저 수준이면 나중에 중고등학교 성인이 됐을 때는 어떤 수준이 될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토론의 미래가 참 밝구나. 사실 제 눈에는 두 팀 다 너무 잘했다. 흠을 잡기가 되게 어려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주제가 사실 성인들이 다루기에도 또 전문가들이 다루기에도 어려운 주제인데 두 팀 모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짧은 시간에 준비를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주제들을 가지고 토론을 많이 해보면 더 훌륭한 토론자로 성장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두 팀의 모든 발표자들이 참가하는 전체 교차 질의 시간입니다. 시간은 4분입니다. 먼저 발언팀 시작해 주세요. GMO 재배가 활발한 미국과 캐나다의 생산량이 20년 전이나 비슷하다고 합니다. 오히려 GMO를 수입하는 독일, 프랑스 등의 국가보다 늘지 않았는데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SAA에 의하면 지난 20년간 GMO로 인해 평균 수확량이 22% 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GMO는 생산량을 늘려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GMO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쪽에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3대 팀 요약께서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GMO는 국가의 승인을 받고 철저한 과학적 검증이 된 사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성이 불확실하다는 것은 이 국가의 승인을 못 믿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그 승인을 하는 것도 인간이기에 유전자에 대해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예시로 주키니 호박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호박은 잘못된 검증으로 이미 유통된 상태에서 8년이 지나 우리에게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성 측이 주장하시는 말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키니 호박 사건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이미 승인된 작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이지 안전성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분배의 문제라고 하셨는데 분배를 하더라도 보관, 교통 인프라, 조리시설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 농작물만으로 이 문제들과 식량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프가니스탄의 권순영 박사님께서는 논 GMO 콩을 이용하여 그쪽에서 사망률을 현저히 낮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박사들과 함께 연구를 한다면 생산량을 늘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쪽에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GMO 식품을 섭취했을 때 아무 특이 현상이 없었습니다. 이는 GMO가 안전하다는 뜻 아닙니까? 30년이란 기간은 매우 짧습니다. 요즘은 한 세대가 약 100년에 이르는 시대인데 고작 30년이라는 짧은 시간으로 안정성 평가를 심사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약 부분에서 부작용 사례가 발생했다고 하셨습니다. GMO에 어떤 부작용 사례가 있습니까? 아르헨티나의 GM 콩 위해성 사례 그리고 필리핀 BT 독소 옥수수 부작용 사례 등이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이 GMO를 가지고 있다면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 GMO 자체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도움이 필요하고 자체적으로 그 개발도상국이라는 성장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GMO 사용을 함과 동시에 한 나라의 독점이 이어나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의 60%는 GMO가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 60%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40%가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찬성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초점입니다. 발표 시간은 2분입니다. 자, 먼저 발언팀의 첫 번째 발표자 시작해 주세요. GMO의 주목적은 식량 생산 증대와 이를 통한 식량난 해결입니다. 하지만 이 주목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식량난의 원인은 식량 부족이 아닌 잘못된 배급과 낭비 때문입니다. 지금 GMO 또한 그 소유권이 선진국이나 대기업에 있으며 비싼 값에 비해 일회용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때마다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GMO의 필요에 따른 것이 아닌 배급 불균형과 낭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개발도상국의 식량난은 계속될 것입니다. 또한 안정성 평가, 환경에 대한 영향, 유통 과정 및 경제적 측면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시로 올해 3월 주키니 호박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위해성 평가를 거치지 않은 GMO 주키니 호박이 8년 동안 우리 식탁에 올라온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농가들은 피해를 받고 이에 대한 총 보상액은 42억 수준이라고 합니다. GMO 호박 종자를 걸러내지 못한 검역체제는 양파, 양배추 등 어느 것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또한 GMO 업계에서는 GMO 종자 식품 등의 위해성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지만 안전하다는 증거 또한 밝혀진 적 없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유전자의 기술에는 한계가 있고 안전성에 대해서는 확실히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GMO를 유통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GMO로 인한 생태계 오염은 생물 개체수 감소, 슈퍼잡초, 살충제 내성 벌레 등 이미 여러 형태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GMO 농수산물을 개발 유통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여러분은 청양고추, 시금치, 토마토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우리는 이를 먹기 위해서 매년 160억의 종자 로열티를 해외 회사에 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GMO 작물 재배가 위법입니다. 대한민국은 GMO 작물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수입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지만 모두 수입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계속된다면 해외 종자 회사에 내야 하는 종자 로열티는 점차 늘어날 것입니다. 결국 식량 주권과도 연결이 될 수 있고 값이 오른 식량을 못 사먹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만의 GMO 작물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당뇨병 환자 한 명에게 1년 동안 필요한 인슐린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돼지 70마리의 췌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GMO를 통해 이를 해결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도 GMO를 통해 만들었습니다. 생명공학, 의료 분야에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 것입니다. 30년이 지난 현재도 GMO가 안전하지 않다고 걱정합니다. 노벨상 수상자 100여 명은 2016년 GMO는 과학적 근거를 갖고 안전하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마음이 보이지 않는 쪽이 두렵다. 탈무드의 격언입니다. 막연한 공포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말고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더 늦기 전에 받아들이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상 GMO를 지속적으로 개발, 유통해야 한다는 논제에 찬성하는 불사조 팀의 마지막 초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을 지속적으로 개발, 유통해야 한다는 논제를 두고 두 팀의 찬성과 반대 입장에서 치열하게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자, 서로를 격려하는 의미에서 우리 박수를 치면서 한번 마무리를 해볼까요? 자, 이제 심사위원분들 공정한 심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성팀이 될지 반대팀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주제에 대해서 책을 읽고 그다음에 자료를 굉장히 학생들이 또 많이 찾았더라고요. 열심히 노력해서 준비한 모습이 잘 돋보인 거. 진짜 실력은 이 반론들에서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반론들에서 어디가 더 준비를 깊이 잘 해서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게 듣고 내미느냐. 이 중요한 연구. 그리고 논지가 흐트러지고 딱딱 잡잖아. 인간은 GMO의 유전자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지 못합니다. 결국 그를 심사하는 것도 인간이기에 실수가 일어날 것이고 안전상의 문제를 확보하진 못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논술팀이 자기 논지를 잘 폈고 여유가 좀 있었어요. 그 상대편의 약점을 이렇게 잘 포착해서 공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말을 할 때 정말 문장이 글로 옮겨도 비문이 없이 정확한 한국어 문장이었어요. (30년이) 지난 현재도 GMO가 안전하지 않다고 걱정합니다. 막연한 공포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말고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더 늦기 전에 받아들이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경청을 잘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은 이야기를 잘 다 듣고 있다가 이렇게 대답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경청하는 태도가 또 좋았습니다. 자기 팀 안에서 이야기했던 거 그거를 똑같이 반복하는 게 아니라 조금 경청했던, 경청은 상대 팀의 내용만 경청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더 그것이 돋보였던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초등부 결승전의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만 남겨져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되는 그런 시간일 텐데요. 저도 무척 궁금한데요. 시상 내역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부 대상팀에게는 전라북도 교육감상과 장학금 100만 원, 해외 연수 특전이 주어집니다. 자, 그리고 초등부 최우수상 팀에게는 전라북도 교육감상과 장학금 70만 원이 수여됩니다. 우리 불사조팀 지금 기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떨립니다. 솔직하게 이건 뭐 사실 우문일 수 있는데 어느 팀이 우승할 것 같습니까?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될지. 자, 그렇다면 논술팀 지금 기분이 어때요? 저희도 너무 떨려가지고 지금 다리가 가만히 안 있어요. 그래요? 제 눈이 이상한 건가요?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어느 팀이 우승할 것 같아요? 전부 다 친구들이 잘해가지고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두 팀 모두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을 것 같다.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어느 팀이 대상이 될지, 어느 팀이 최우수상이 될지 모르지만 두 팀 모두 정말 잘해주었다는 얘기 먼저 말씀드리면서, 자, 이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서 토론 한마당 북적북적 초등부 대상 60초 후에 자, 여러분 저도 너무 떨려서 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서 토론 한마당 북적북적 초등부 대상 전주 온비초등학교 논술팀입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아이고 우리 학생들이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네, 자, 자연스럽게 최우수상은 전주 만성초등학교 불사조팀입니다. 불사조팀도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준비했던 그 과정들이 정말 떠오를 거예요. 주마등처럼 스치면서 얼마나 이
학생들이 최선을 다했는지가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일단 우리 논술팀 소감. 지금까지 올라오면서 확신이 든 적이 없거든요. 친구들이 모두 잘해줘서. 근데 이번 대회에서 더욱더 좋은 친구들과 대결해서 우승을 한 만큼 그 보상이 값지고, 사실 될지 몰랐는데 진짜로 기적이 일어난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각자 의견이 안 맞고 그럴 때도 많았지만 서로 협력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잘 보완해줘서 이때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누가 가장 떠올라요? 교감 선생님. 교감 선생님. 네, 교감 선생님도 눈물을 흘리고 계신데요. 교감 선생님, 도대체 아이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셨길래 아이들이 다 이렇게 교감 선생님을. 네, 진심으로 논술팀 축하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정말 잘해준 또 우리 불사조 팀, 아쉬움도 있을 테지만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해줬는데 소감 좀. 일단은 상대팀도 너무 잘하는 팀이었기 때문에 이 패배는 인정할 수 있는 패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멋지죠. 자, 우리 두 번째 발표자 학생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어떤 마음이에요? 이기든 지든 매우 좋은 경기였기 때문에 저희는 만족하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발표자 준비하면서 고마운 분들 많았죠. 고마운 분들에게 고마움 좀 전해볼까요? 부모님들이 저녁마다 만나서 좀 열심히 공부하게 해줘서 부모님들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학생들과 함께하는 독서 토론 한마당 북적북적. 자, 초등부 결승전을 모두 마쳤습니다. 비록 승패는 나뉘어졌지만 우리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준 모습에 오늘 이곳 현장에 계신 분들, 그리고 방송으로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마음의 감동을 받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번 이 북적북적 독서 토론 대회가 아주 좋은 양분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독서 토론 한마당 북적북적 초등부 결승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실 토론 자체가 한쪽이 이기는 게 아니라 멋진 대결을 만드는 게 진짜 목표잖아요. 이 대회에서 저희가 멋지게 기억 나누면 그걸로 됐습니다. 저에게 독서 토론이란 반전의 연속이다. 저 서면 심사도 통과할 줄 몰랐고 8강, 4강 계속해서 올라온 게 계속 반전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독서 토론이란 평생 잊혀지지 못할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좀 긴장을 많이 했거든요. 거기 애들이 되게 키가 다 크길래. 그래서 제가 조금 무서웠는데 김민재가 있으니까 듬직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고. 저희가 같은 중학교가 된다면 같이 또 팀을 꾸려서 한번 나가볼 생각이에요.